네, 안녕하세요.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되게 오랜만에 제가 이 영상을 또 찍고 있네요. 한 2주, 3주 정도 영상을 찍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 뭐 이제 제가 좀 바쁘기도 바빴지만 아무래도 영상을 찍으려면은 찍을 만한 제가 뭔가 그 이슈거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 영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주 정도로 좀 쉬었고요. 자,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아무래도 신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신년 인사도 제가 드리질 못했네요. 연말에 다들 잘 마무리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년도 이제 호랑이 해죠. 근데 일단은 저는 올해가 정말 기대가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갑자기 뭐 신년 인사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시장이 금리 인상도 미국도 세 차례 하겠다라고 하고, 게다가 조기 테이퍼링과 조기 긴축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변동성도 강해진 상태입니다. 일단은 낙폭을 심하게 보인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낙폭이 심한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은 차트가 이제 상승 반등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를 좀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뭐 주워 담는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주워 담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비중을 넓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장은 조금 더 낙폭, 조금 더 하락을 조금 더 키워갈 수는 있겠지만 반등할 때는 굉장히 강한 반등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하락장에 한두 종목 정도 낙폭이 좀 셌던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뭐 요런 화장품 관련주들 있죠. 요런 애들이 10몇 %대씩 뭐 이렇게 갑자기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그리고 뭐 호텔신라 뭐 이렇게 명품 관련된 또는 숙박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많이 낙폭을 보이는 종목들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도 낙폭이 심했다라고 하면요, 그냥 일단 매수를 해 놓는 거예요. 떨어지는 장에. 자, 예를 들면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신세계를 한번 볼게요. 신세계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오늘 6.8%, 거의 7% 넘게 빠졌죠. 오늘 8.2% 정도 빠졌어요. 저가 형성이 그렇게 됐고요. 내일장에서도 아무래도 한 번 더 낙폭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저가 매물대가 강한 구간이 있죠. 이 구간까지는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목균형표 선상으로도 봐도 현재 지금 후행스팬은 지금 아래로 하락 추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지금 이평선에서 전환선을 뚫고 내려오면은 쭈쭈쭈쭈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런 추가 하락이 보이는 종목들은 이거 밑에서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회를 좀 포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2022년도에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낙폭을 키우는 종목들 있죠. 자, 보시면 자, LG생활건강이 지금 떨어지는 추세를 보시면 몇 프로 정도 빠졌냐면, 일단은 위 고점 대비해서 한 40%, 거의 50% 가까이 지금 빠진 상태예요. 그죠? 50% 가까이 빠진 상태예요. 자, 이렇게 낙폭이 심한 종목들은 고가 대비했을 때 낙폭이 이렇게 커졌다. 그리고 신년 대비해서 반등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반등하지 못하고 오늘도 지수가 무너지는 것을, 지수 무너지면서 종목이 13% 넘게 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3시 40분 지금 장 마감되고 지금 단일가 매매 들어간 상태죠.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얘네들은 주가 관리를 할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주가 관리해야 돼요. 지금 90만 원대 깨고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쵸? 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라고 하면 80만 원대도 형성을 할 수 있어요. 자, 80만 원대가 어디예요? 이거 지금 2017년도 18년도 가격이에요. 이 가격까지 떨어진 거는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100만 원대를 깬 적이 없었어요. 그쵸? 이 100만 원대를 깬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깨버렸어요, 이번에.
자, 2018년도 경제적으로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얘네들은 100만원 선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만원 선을 이번에 깨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렇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좀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한 2년, 3년, 4년 전에 있던 저가 형성된 자리를 보셔야 돼요. 왜 이때는 여기서부터 무엇 때문에 상승 탄력을 받았었는지 요걸 좀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빠지는 이유를 핵심적인 걸 찾아야 돼요. 왜 빠질까? 그러면 빠진 이유가 복구될 것인가를 찾아야 되겠죠. 뭐냐? LG생활건강은 일단은 중국의 불매운동으로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이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여기 딱 오르다가 178만 4천원 고점 딱 찍자마자 불매운동으로 매출이 줄 것이다. 중국에서 지금 소비가 지금 LG생활건강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LG생활건강에 대한 이런 실적, 매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좀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 빠졌으면 됐지. 한 140만원대쯤에서 이 정도 빠졌으면 담아야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LG생활건강 140만원이야. 야, 이건 담아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LG생활건강의 단가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이거는 오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관련주를 좀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사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 아무래도 3분기 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으니 당연히 4분기 때 실적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4분기 때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당연히 안 좋아요. 쭉쭉쭉쭉 떨어지고,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1월이니까 이런 종목들, 게다가 또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지수. 이건 뭐예요?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이제 완전 노출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저가 매수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2분기, 3분기 때는 반등해서 올라갈 거고,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은 단기로 보나요? 길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아니에요. LG생활건강이다, 아모레퍼시픽이다, 그리고 뭐 신세계다, 뭐다, 뭐 이런 애들이 문제가 아니야. 왜 요즘 장세에서는 그렇게 빠지는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주식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내가 산 내 종목이 이렇게 빠진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물 타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매수할 때 20%, 30% 이렇게 크게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처음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5% 또는 3%, 5%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빠져요. 내가 산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시장 탓하는 것도 아니지만 맨날 시장만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장 탓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업에 갑자기 뭐 유상증자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배경은 뭐 재무구조를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돈이 어느 정도 현금 잉여금이 있어도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00%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갑자기 직원이 횡령을 해요. 뭐 이런 상황들도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 공매도에 대한 뭐 이런 리스크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갑자기 느닷없이 뭐 채권 금리가 뭐 상승되고, 여러 가지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나 우리 한국 금리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오르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그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수급이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주식시장,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 대한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뭐 기관에 대한 매도 물량이 갑자기 쏟아질 수도 있어요. 시장은 괜찮은데 얘네들이 갑자기 쏟아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떠한 리스크들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항상. 자, 아니면 어떤 그 세력으로 의심될 만한 사람이 매수를 해서 거래량이 확 들어왔다가 난 이 가격에 매수를 했어요. 따라 들어갔어.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이 세력으로 의심된 사람이 갑자기 다시 또 던져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성을 보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지만 결국에는 주식도 미래의 자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 떨어지는 종목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신세계나 LG생활건강 이런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그리고 물 타서 평균 단가 낮춰주고, 그다음에 반등해서 올라오는 시장에서 상승 복구 반납하면은 네? 그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돈이 당장 뭐 200만 원, 300만 원, 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천, 뭐 2억, 3억 이렇게 물려 있다라고 해서 한숨 푹푹 내쉬지 마세요. 어차피 주식은 올라와요. 반등해요. LG생활건강 상장 폐지돼서 없어질 것 같아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뭐 언젠가 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는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없어질 회사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계절 테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절 테마. 자, 우리가 1년 중 가장 그 주식시장이 기대되는 한 해는 1월부터 4월장입니다. 1월부터 4월에는 대부분 조금 오름 추세가 많이 이어지고요. 게다가 우리가 그 말하고 있는 그 정책주나 성장주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이 왜 매수를 해야 되고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자, 지금 우리가 뭐 백신이다, 치료제다 뭐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12월 한 초쯤부터 11월 말부터 12월 초쯤 치료제나 백신 또는 제약주 한번 랠리가 올 거다. 그때 물려있는 사람들 정리를 하고 랠리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위드 코로나 때문이에요. 위드 코로나 되면 어차피 정부에서도 10,000명 이상 확진될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죠? 물론 10,000명 이상 확진이 안 갈 수도 있죠. 근데 7,000명, 8,000명 막 계속 올라가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난다. 10,000명까지는 천천히 늘어나는 건 우리가 병상 확보도 하고 뭐 천천히 대응할 수가 있겠지만 갑자기 일주일 새에 1,000명, 2,000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정부에서도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하면서 분명히 제약주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시는 분들 제가 기다리세요, 올라옵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이게 순환이 있어요. 항상 뭐 주식을 어차피 미래에 대한 돈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만 이게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주식 종목을 매수한다 이러면 나중에는 무조건 손절 쳐야 되는 날이 옵니다. 주식은 손절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20% 30% 떨어지면은 중간에 물타기 하면 되고, 그래서 비중을 4% 3% 5% 이런 식으로 천천히 조금씩 야금야금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금 자산을 항상 확보해 두라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포트를 계산할 때 시장 대응을 하려면 절대 손절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왜 이 종목 마이너스 20% 30%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이렇게 시장 대응하는 거를 그래 놓고 제가 비중 물어보면 20% 30% 이렇게 매수했다 그래요. 물을 그러면 얼마나 타야 됩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려면 20% 30% 거의 제가 말했을 때 비중을 조금 낮추더라도 내가 100만 원 매수했으면은 100만 원을 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100만 원 곱하기 200만 원을 매수해야 돼요. 그보다 더 커야 됩니다. 평균 단가를 낮출 때는. 그래서 20% 30% 떨어질 때까지 좀 더 추가 하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확실히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비중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손익률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지켜줘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시장 대응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연초가 가장 중요해요. 그만큼 뭐 오르는 종목도 많을 거고, 한 1년 중 6개월, 7개월 동안 그 종목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종목이 올라갈 시기가 바로 1월부터 2월장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번 1월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이 1월 27일 날 상장입니다.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에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뭐 대주전자재료, 제가 이거 메모장이 있으니까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 자,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는 일단 첫 번째 CIS,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자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LNF, TSI, 또 뭐가 있죠? 신성, 델타테크, TCC. 자 요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뭐 요거 말고도 많아요. 이거 말고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다고 하면은 지금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2차 그 배터리 생산을 지금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재업들도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생산 제조 공정을 현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청업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일단은 뭐 단군 이래 뭐 기사들 나오는 제목들을 보면은, 헤드라인 보면은 단군 이래 최초 IPO 대형 뭐 이런 종목이다. 뭐 시총이 100억을 넘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거에 따르는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전에 있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SK 바이오팜 뭐 또는 뭐 카카오뱅크, 그리고 여러 지금 IPO 대여들이 많이 나왔었죠. SKIT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런 종목들보다 몇 배는 더 큰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만약에 내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에다가 공모 청약을 됐어요. 뭐 어차피 우리는 뭐 한 주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주? 뭐 많게는 2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한 주만 돼도 굉장히 큰 수익률, 일단은 1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도 일진하이솔루스를 지금 공모 청약에 참여해가지고 수익률은 몇 프로였죠? 130%? 120 몇 프로? 뭐 이 정도 수익을 한번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공모 청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뭐 공모 청약에 대해서 하는 방법도 모른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세상 간단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증권 계좌 여러 개를 파놓는 게 함이죠. 자, 일단은 하는 방법에서는 일단은 증권 계좌 파기, 일단은 뭐 예를 들면 뭐 키움증권도 있고 뭐 미래에셋증권도 있고 뭐 KB 또는 뭐 신한금융투자증권 또는 뭐 여러가지 하나금융증권, 뭐 되게 많죠. 증권사 이베스트증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나 이런 곳에서 그 상장을 이렇게 도와주는 주관사가 있어요. 주관사. 걔네들을 잡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나는 키움증권 하나밖에 안 쓰고 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공모 청약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럼 키움증권에 있는 사람들은 청약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는 하나, 둘, 셋, 네 개, 5개 뭐 이렇게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청약을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증권 계좌를 많이 파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한번 봐야 돼요. 일단 종목은 뭐 이 정도 대충 알아보셨고, 근데 이 종목이 무조건 다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관련주니까 지금 가지고 온 거고, 이 밖에 관련주 이외에 나오는 것도 20-30개가 더 있어요. 그냥 대충 조금 거래 한번 했었다라고 해도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CIS 같은 경우는 저는 예전에 한번 뭐 밑에쯤에 한번 매수해가지고 한번 일단은 1차 그 청산을 한번 중간 청산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내려올 거예요. 조정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뭐 재료가 아무리 좋고 신선하다 한들 어차피 시장이 안 좋으면은 사람들이 횟감이 너무 좋아요. 횟감이 너무 좋은데 이 회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가 기승이라 사람들이 그 식당으로 찾아가질 않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별로 좋진 않겠죠. 아무튼 지금 이런 시장 상황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좀 2.7%, 장중은 3% 좀 넘게 좀 빠지기도 했지만 CIS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CIS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조금 더 한 15,000원대로 좀 눌린 구간이 있으면 그때는 조금 더 담으셔도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진짜 담을 시간도 안 줄 겁니다. 지금 딱 이 매집 구간에서 지금 빨리 매수를 해야 되고요.
대주전자재료 한번 볼게요. 이거 진짜 한번 간 다음에 쭉쭉쭉쭉 가는 종목이죠. 대주전자재료. 자, 이 종목도 볼게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우상향으로 계속 차트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빠지네요. 왜 제가 CIS나 대주전자재료나 뭐 솔루스 첨단소재나 이런 애들 중에서 왜 CIS를 했을까요? 당장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를 봐야 돼요. 지금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매물대나 제가 일목균형표를 다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지우면 또 복잡하게 다시 또 설정해야 되니까 자, 일단은 좀 더 갖고 가도록 하겠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수급이 모이면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락 패턴 추세에 타고 있는 애들은 어차피 한번 조정 크게 받아요. 그때 매수해도 되니까 아직 늦진 않았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볼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비슷하죠. 우상향에서 올라가다가 쭉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애들. TSI. 자, 요것도 CIS랑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쵸? 어차피 조정 와요. 얘네들도 또 내려와요. 또 내려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지금 자, 올랐다가 떨어졌고 횡보 갔어요. 낙폭이 좀 심한 상태였죠. 고가 대비해서 낙폭이 심했었던 종목들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한번 차트가 꺾여서 이런 식으로 진짜 단계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림을 뭐같이 그렸는데 정말로 단계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차트는 언제 여기서 또 다시 무너져서 이런 식으로 지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했죠. 어차피 사업성에 대한 이슈 있고 얘네들은 한 방에 있는 종목들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했었다라고 하면은 벌써 10몇 프로 수익을 냈을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한 내가 3% 4% 정도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이 횡보 구간에서. 이 횡보 구간에서 내가 매집을 하고 있었어요. 이 구간에서 내가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차피 내가 3, 4% 했는데 좀 더 빠지면 또 사면 되고 또 사면 되고 또 여기서 9,000원 가격을 깼어요. 그럼 또 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나 이거 돈 한 15% 정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15% 사야지,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자, 어차피 뭐 LG화학에서 분할돼서 상장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제품들은 LG화학에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뭐 따로 이렇게 상장됐다라고 해서 분할됐다라고 해가지고 뭐 아무리 물적 분할이라고 해도 이게 아무리 이렇게 됐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얘네들의 그런 장비를 또는 소재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LG화학 관련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LG화학도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LG화학을 제가 최근에 안 봤거든요. 이거 오르고 있네. 이거 이 빠졌을 때 제가 확인을 했네요. 이렇게 빠질 때. 자, 결국에는 LG화학도 반등을 하네요. LG에너지솔루션에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LNF 요것도 조금 더 빠지네요. 이런 애들은 어차피 길게 보시는 종목이에요. 이거 단기적으로 그냥 잠깐 2, 3% 수익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게 매수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대응하시는 게 좋고, 오늘 핵심을 자꾸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중요한 부분만 체크한다라는 게 계속 이렇게 길어지네요. 자,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좀 매집을 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매집하는 것도 좋지만 이 차트적으로 좀 우리가 매수하기 좀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게 시장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급량 다 틀리고 거기서 들어와야 되는 시장에서는 갑자기 수급이 또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뭐 반등해서 올라갈 때도 있고 아니면 급락할 때도 있고, 오늘 같은 시장은 급락을 했죠. 네, 1% 넘게 빠지고 코스닥 200 지수 150 지수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2% 넘게 빠졌어요. 그렇죠? 아무튼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자, 이번에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알톤 스포츠.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거 지금 종목이 올라가요. 이거 자, 우리가 이제 또 과거 데이터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기본 차트로 좀 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기본 차트로 하냐면 일단 보는 게 깔끔해야 돼요. 그래야 공감이 되지. 뭐 이상 잡다한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거는 기술적 분석을 해서 브리핑할 때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알톤 스포츠가 뭔가요? 알톤 스포츠, 이 자전거 회사입니다. 자전거 회사.
근데 제가 왜 1월 달에 왜 지금 매집을 해야 되냐? 이게 계절성 테마 종목이에요. 언제 많이 움직이냐면요. 1년 중 그 연초에서 3월 달, 3월 달, 이 1분기 때 가장 많이 올라가요. 자, 한번 볼게요. 2013년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보시면요. 1월에 자리 다지면서 2, 3월 달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쵸? 올라가요. 자, 그러면서 추세 꺾이는가 싶더니 쭉 올라가죠. 그러면서 한 6, 7개월을 내리 그냥 꽂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자, 내리 꽂죠. 자, 그러면서 다시 자 2013년도에 연말에 갑자기 가격을 저가를 형성을 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다시 또 12월 말부터 1월에 갑자기 이제 상승 우상향 패턴이 나오죠. 천천히 올라가. 이때는 좀 지루한 싸움이 됐긴 했어요. 그쵸? 왜냐면 그 형식적으로 얘네들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이렇게 주가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잘 모르실 때니까. 그쵸? 그러면서 결국에는 얘네는 이번 여름 시즌에 14년도 여름 시즌에 좀 오르긴 했지만 연초부터 이미 가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4년도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2015년도로 가볼게요. 2015년도 자 이제 1월 중에 가격을 좀 봤습니다. 자, 2015년도는 굉장히 조용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구간 3월까지 그래도 패턴이 그래도 상승 패턴이 그래도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3월 이후에 뭐예요? 또 다시 또 내리꽂습니다. 그대로 내리꽂아요. 자, 그럼 16년도 자 다시 1월부터 12월부터 1, 2월 3월까지 이렇게 오르죠. 자, 12, 1, 2, 3 이렇게 올라요. 왜 그럴까요? 왜? 오르는 시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상 몇 개월간 다시 또 내리꽂아요. 이게 패턴이 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패턴이에요. 진짜로. 하늘을 이렇게 크게 그려주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정말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저가 형성했죠. 자, 그 다음 2017년도로 넘어갑니다. 자, 2017년도 가면은 12월부터 또 1월, 2월. 그쵸? 또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을 한번 만들어주죠. 그리고 몇 개월을 내리꽂아요. 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1월 달에 슈팅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월 달에 한번 가격을 받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자전거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뭐 이슈들을 한 번씩 크게 받을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뭐 이걸 뭐 100%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2020년도까지 19년도에도 3월에 한번 슈팅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대로 내리꽂아요. 그대로 내리꽂습니다. 자, 2020년도 내리꽂던 이 갭 상승, 갭 하락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갭 하락이라 그래요. 갭. 이거 갭은 뭐 저한테 교육 받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갭은 어떻게 메꿔지는 것인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 떨어지거나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기간은 어떻게 되든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채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를 만듭니다. 3월달에 슈팅 한번 있고 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월을 내리 그냥 꽂아버리네요. 그리고 거래정직 한번 있었고 그러면서 1, 2, 3월달에 올라야 될 게 갑자기 4월, 5월달, 6월달에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쵸? 왜 이거 과거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연중 행사라고 생각하세요. 연중 행사. 우리가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연중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매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조정 구간이 있을게요. 그 조정 구간에 무조건 매수할 겁니다. 음봉이 한 3개 정도 쌓이면 이제 매수를 해야 돼요. 제가 그거는 왜 그러는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월, 5월 달에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이렇게 쭉 올랐다가 다시 한번 쭉 치고 가다가 2021년도 작년이에요. 작년 제가 이거 알톤 스포츠를 이거 매수하라 그래가지고 좀 매수하신 분들 돈을 좀 크게 벌었었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이거 그 하루 이틀 뭐 반짝 오르는 걸로 수익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 3, 4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데 괜찮겠냐 라고 했는데 괜찮대요. 그래서 샀는데 많이 수익을 낸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술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또 오르자마자 내일이 또 깔아요. 이 얘네들은 진짜 한번 시기 놓치면 진짜, 그러니까 한 10월에서 한 12월 사이에 진짜 매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시기예요.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12월 이번에 28일이었나요? 근데 배당락일이었죠. 이 배당락일 이후로 갑자기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게 언제예요? 1월이죠. 1월에 주가가 쭉 떨어져요. 그럼 언제 모으냐? 이 금융주나 보험주나 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배당,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초 1월에서 2월 달에 많이 담습니다. 왜? 어차피 배당 투자는 1년을 기다리는 농사예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개파락, 배당락일 이후 개파락이 굉장히 큰 종목이 있어요. 옛날에 삼성화재 우선주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한번 떨어지고, KTNG 같은 것도 한번 떨어지고 나서 진짜 몇 개월 동안 진짜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닥에 깔리는 그 구간에 매수해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락일까지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들고 갈 때 다시 주가가 U자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1월에 떨어져서 갑자기 12월에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밑에 바닥권에서 배당 받으려고 샀던 사람 배당락일 전에 파는 사람이 있고, 그때 모은 사람이 또 모으고 주식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당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알툰 스포츠 계속 설명드릴게요. 자, 한 6개월 정도를 내리 깔다가 결국엔 슈팅이 한번 있었지만 그대로 윗골이 피레침 제대로 달고 내려왔죠. 그러면 좀 떨어졌어요. 자, 제가 11월에서 12월쯤에 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11월에서 12월 요 구간에서 담는 게 좋겠다. 저가 형성됐으니까요. 그쵸? 저가 형성됐으니까 요 구간에 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일단은 11월에서 12월 달에 이렇게 담았어요. 담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2월, 3월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늦었죠. 그죠? 조금 늦었습니다. 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11월에서 12월쯤에 했으면은 지금 벌써 지금 수익 구간을 좀 굉장히 크게 갖고 갈 수 있었는데 한 20%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갈 수가 있었겠네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한번 조정이 있을 거예요. 이 알톤 스포츠는 한번 조정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조정이 있냐면 이렇게 오를 때에도 한번 이렇게 쭉 꺾일 때가 있죠. 이렇게 꺾일 때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계단식으로, 우상향은 무조건 계단식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계단이 조금 굴곡져 가지고 뭐같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딛고 올라갈 거예요. 떨어지면은 또 딛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3월까지만 들고 가는 겁니다. 3월. 아시겠죠? 이게 바로 계절의 묘미이고, 이때 지금 많이 매수를 해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슈팅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1월 달에 지금 장 초반에 큰 상승을 보이면서 연말에 하락을 보여요. 그럼 못해도 지금 현재 지금 단가가 4,980원인데 못해도 6,000원대까지는 일단 올라갑니다. 이거는 진짜로 레알 팩트예요. 이거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 6,000원대 가격까지는 올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6,500원에서 6,000원 요 가격.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전일 종가에서 전년도 종가 최종 고가 있죠. 고가. 최고가를 돌파해서 올랐다라고 하면 그 전 연도의 고가를 또 보셔야 돼요. 그래도 전 고가를 뚫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고가를 또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본 데이터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투자 포인트나 투자 패턴이 좀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잘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있겠죠.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돈을 많이 버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레알 이거는 근데 중간중간에 물 타야 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잘 타주셔야 돼요. 그냥 기다린다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물 타야 되는 시기가 있으면 또 물도 타고, 그 다음에 또 뭐 중간 뭐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또 분할 매도 해가지고 비중을 낮춘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그 낮아진 비중에다가 물을 확실하게 타줘서 대응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뭐 5% 샀는데 얘네들 한 10% 정도 샀는데 얘네들이 막 빠져요. 빠지면은 10% 그 빠진 거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절반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가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은 내가 절반 던진 금액에다가 곱하기 1을 해가지고 룰을 딱 타주세요. 얘 반등할 때 벌어들이는 수익이 내가 잃은 돈 곱하기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금이 나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 이거 손절해야 되나, 주식에서 손절하면 진짜 답 없는 겁니다. 상장 폐지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손절하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 거는 내가 빨리 대응하는 거고, 상장 폐지 돼가지고 정리매매 단계에서 내가 그래도 못해도 30% 더 수익을 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리매매 단계에서는 200%, 300%씩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해요. 아무튼 뭐 대응 방법은 정말 많아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가 포트폴리오를 딱 어느 정도 계산을 했다라고, 나중에 제가 포트폴리오 계산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포트폴리오가 딱 잡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고수하고 확고하게 밀고 나가셔야 돼요. 중간에 나는 투자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 못할 것 같아, 주식 그만해야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중간에 포기하는 게 어딨어요. 내 돈 다 잃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아무 필요 없어. 차라리 그냥 소 잃고 나서 그 외양간 고쳐도 다른 소를 들여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일단은 소가 없으면은 소 그 축사 안에 뭐 닭도 키울 수 있고 돼지도 키우고, 예? 뭐 키울 수 있는 거야 많죠. 예? 그런 거 하나하나씩 다시 읽어 나가야죠. 그만하면은 주식은 진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쉬면은 진짜 멍텅구리 됩니다. 정말로. 이건 제가 장담해요. 저도 주식업계에 좀 이렇게 있으면서 주식 창 보다가 한 달 정도 안 보잖아요. 안 보는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 아무튼 계속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 끊임없이 하는 데는 제가 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 알톤 스포츠를 봤어요. 알톤 스포츠랑 또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어요? 삼천리 자전거 있죠.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도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어차피 얘네들은 연초 봐봐요. 얘네들 또 이제 뭐 3월달부터 해서 쭉 슈팅 갔어요. 이런 거예요. 그쵸? 자 여기도 보시면, 자 1월 2월 달에 여기는 지금 2월 달에 좀 빠졌네요. 삼천리 자전거. 그런데 4월 5월 달에 이렇게 쭉 슈팅이 나왔어요. 아무튼 삼천리 자전거도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어차피 1월 2월 3월 달에 오르고, 안 되는 애들은 좀 늦더라도 한 4월 5월 달에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런 거를 잡아야 됩니다. 자 얘네들 이제 우상향 패턴 탔으니까 한번 조정이 있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확실히 좀 낮춰야 돼요. 왜 비중을 낮추냐? 자 아까 말씀드렸죠. 1, 2, 3, 4, 5, 6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돼요. 6개월 이상. 이거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최고점에 사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가 고점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주식시장은 알다가도 몰라요. 근데 일단은 3월에 큰 슈팅이 있으니까 3월까지 기다려보는 거고, 3월까지 갔는데 큰 슈팅이 안 나오고 횡보 구간에서 조금씩 우상향했는데 내 수익률이 5% 6% 됐다? 그럼 미련 없이 던지는 거예요. 알겠죠? 철저한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데이터 분석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알톤 스포츠와 삼천리 자전거 3월까지 투자 포인트 유지된다라는 거 바이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G케미칼 한번 보도록 할게요. KG케미칼 이건 뭔가요? 이 KG케미칼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나요? 요거랑 경농, 요거 애들 지금 뭐 하는 회사인가요? 비료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하죠. 뭐 비료. 일단은 왜 제가 이거 비료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냐면, 자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이거 다음에 알톤 스포츠랑 삼천리 자전거 간 다음에 후발주자예요. 근데 알톤 스포츠나 또는 삼천리 자전거보다 조금 더 빠른 게 뭐예요? 백광산업입니다. 이거 눈 오면 올라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죠? 어차피 이 6월 달에 올라간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랑 백광산업이 손을 맞잡고 일본에서 맨날 수출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썼었던 염화수소를 국산화 하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관련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관련주가 아니라 직접적인 영양주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한번 볼게요. 2020년도 1월 2월 달에 슈팅 한 번씩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눈 와가지고 염화칼슘 막 뿌려 제껴야 되니까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염화칼슘 있잖아요. 염화칼슘이 원래 중국에서 수입을 90%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염화칼슘 관련주로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우리 그 뭔가요? 요소수 대란 있었죠. 염화칼슘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화학 비료 이런 거 만들려면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석탄 뭐 수출 제한 뭐 이런 거 막 걸리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시급해진 상태인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뭐 백광산업 이런 종목들은 일단 눈이 오면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고, 눈이 왔다라고 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빙판이 생겨야 됩니다. 빙판이. 블랙아이스라고 하죠. 우리가 도로에 빙판이 이렇게 결빙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운전하는 운전자분들 시야에서는 빙판이 생긴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신발 신고 한번 걸어보세요. 진짜 바로 미끄러집니다. 그 정도로 자동차가 위험한 상태에서 내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려줘야지 이 염화 그 성분이 도로의 얼음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생산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백광산업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슈팅 나오는 것도 2021년도 슈팅 구간 한번 보세요. 1월에 슈팅이 있었고 3월에 슈팅이 있었고 4월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쭉쭉쭉쭉 성장하면서 이때 4월쯤부터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염화수소 국산화 나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갔고,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탄탄하게 다져놓은 상태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좀 가면 되고, 왜 또 이때 6월 달에 이렇게 또 슈팅이 가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그 석회라고 그 해야 되나요? 그 생석회 그 우리가 방역하는 자리 보면은 바닥에 뭐 밀가루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뿌려놨어요. 이게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정읍에서도 AI 그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뭐 요걸로 의심되는 그런 뭐 오리 농장에서 이게 한번 나왔다고 하죠. 또 갑니다. 여름철에 왜 특히나 이런 게 심한가 이렇게 보면요, 여름철에 야생에 있는 그 짐승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들짐승 또는 산짐승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뭐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겨울철에도 그래서 방역에 비상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름철에 이번에 뭐였냐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 잡으면 아프리카 ASF 뭐 해가지고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항원 뭐 검출됐다 뭐었다 뭐 뉴스 엄청 나오죠. 그러면 얘네들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모아가고 매집하는 구간도 지금 가격에서 나쁘지 않고, 추가적으로 빠지면 또 추가 매수하고 비중을 넓혀가도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냥 뭐 내리꽂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쭉 떨어지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광산업 다음에 알톤스포츠나 삼천리 자전거, 그 다음에 삼천리 자전거나 알톤스포츠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3월 4월부터는 뭐가 올라가느냐, KG케미칼이나 아니면 뭐 경농이나 뭐 이런 애들이 올라갑니다. 왜? 경농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올라가는 시기 보세요. 딱 3월달 4월달에 이렇게 올라가죠. 또 여기도 3월달에 한번 슈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디냐, 여기 이 4월 5월달 요 구간에 한번 슈팅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되느냐 하면요, 어차피 이제 뭐 3월달에는 지금 이제 아마 공급이 라인이 끝날걸요. 제가 알기로는 1월까지가 마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비료 주문 신청, 예를 들면 농가, 저희 집에서도 일단은 그 농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화학 비료 같은 거를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좀 짜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원돼야 될 거 다 지원하고, 그래서 정작 딱 와서 진짜 뿌려야 되는 시기가 바로 한 3월쯤이에요. 3월 4월부터 이제 많이 뿌리기 시작하죠. 3월 4월에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우리가 벼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시기가 우리가 싹 이거 튀어가지고 이제 뭐 모판이라고 하죠. 모판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그 아무튼
그런 별을 하기에 그런 딱 기본이 되는 그 시기가 바로 4월, 5월 달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름 시즌을 견디고 가을 시즌이 되면서 추수 계절이 오면서 얘네들이 좀 수확을 하는데, 그때 이제 화학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2월부터 아마 3월쯤 가격대를 받을 때 아마 조금 더 가격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화학 비료 농사를 해야 되는데 농업적인 부분에서 화학 비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제약이 될 겁니다. 왜 석탄 공급이 돼야 되는 석탄 공급 안 되고 뭐하고, 외교적인 글로벌 이런 시장 경제 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화학주가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요. 그쵸?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농이나 KG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우리가 또 유심히 보면서 투자의 가치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도대체 그럼 얼마에 매수하라는 거야? 언제 사라는 거야? 지금 사셔도 돼요. 낙폭이 심하잖아요. 낙폭 심하면 반등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가요. 낙폭이 심할 때 사야 돼요. 자, 지금 심하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분할 매수해서 천천히 조금씩 쌓아 올라가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경농은 4월에서 5월까지 보는 겁니다. 아셨죠? 4월에서 5월까지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월에서 5월쯤 봐야 되는 거, 늦으면 6월이에요. 늦으면 6월인 종목이 있어요. 대상. 이 종목은 뭐냐면요. 자, 이 대상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팬데믹 이후에 주가 빠르게 반복을 해서 올라왔지만 일단 얘네들이 올라가는 시기, 이 차트적으로 올라가는 시기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4월에서 5월 달에 한번 올랐고요. 또 여기도 보면은 4월에서 5월 달 이렇게 강한 상승 패턴을 좀 보여주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014년도에요. 2월, 3월 쭉 이렇게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요. 2015년도 보시면 여기서도 5월 달에 좀 빠졌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은 언제 2월, 3월, 4월, 5월 달 이렇게 하면서 쭉 빠지면서 다시 한번 가격을 봤죠. 여름 시즌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딘가요? 어디야? 자, 3월 달에 가격을 받으면서 여기서는 지금 한번 슈팅, 5월 달에 슈팅 한번 있었죠. 8% 정도 슈팅 한번 있었고 별로 좋진 못했네요. 그죠? 이게 100%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쵸?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격을 놓치면 여름 시즌에 다시 한번 상승해서 올라왔고, 자, 그 다음에 또 3월, 4월 달에 슈팅 한번 또 있었어요. 이거 2017년도 한번 또 있었죠. 올라올 때는 진짜 확실하게 화끈하게 올라와 줍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월, 5월 달에 다시 한번 또 2018년도에 또 한번 슈팅이 있었어요. 왜 얘네들이 올라가는지 잘 체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또 3월, 4월 달에 또 한번 올라갑니다. 그쵸? 자, 여기 2019년도로 2월, 3월 달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매수해둬야 되는 이유가 벌써 나오죠. 자, 지금 매수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 월 말 되면서 3분기, 4분기 때 주가 많이 빠집니다. 월 초에 가격을 형성을 하면은 그때 매수하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 한 10월 달에 좀 낙폭이 굉장히 컸다. 그럼 이때부터 담는 거예요. 미리. 우리는 장기 투자 해야 되잖아요. 장기 투자네. 중장기적인 그런 안전한 투자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군요. 팬데믹 이후에 주가 상승한 거. 그 다음에 2021년도 3월, 4월 달에 한번 슈팅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되면서 연초에 지금 가격을 어느 정도 만들어줬습니다. 가격 만들어줬죠? 이제 여기서 매수할 타이밍을 좀 보는 거고요. 또 이거랑 또 같은 종목이 뭐가 있나요? 샘표식품이 있습니다. 샘표식품 똑같아요. 샘표식품이 조금 더 폭이 좀 더 큽니다. 그죠? 얘네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폭이 조금 더 커요. 슈팅을 조금 더 빨리 하거나 또는 뭐 가격을 받을 때도 떨어질 때는 확실하게 좀 떨어지고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을 확실하게 잘 만들어주고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축축 치고 갑니다. 그래서 하루 올라가면은 그 다음 장에까지도 우리가 수익을 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샘표식품이나 뭐 대상 뭐 이런 종목들 왜 얘네들이 올라가냐면요, 이 시기에 대두의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된장, 간장 뭐 이런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꾸준한 주가 상승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잡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이거 다 지워버리고. 자, 일단은 지금 현재 1월 시장 매집해야 될 종목은 첫 번째 백광산업, 두 번째 그다음에 알톤 스포츠, 그 다음에 삼천리 자전거,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이제 KG 케미칼, 그 다음에 뭐 경농, 뭐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상 샘표식품,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제설, 폭설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주, 그 다음에 대두 관련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셔도 일단 4월, 5월, 6월까지는 우리가 매집하는 구간 충분히 시간 여유 있고요. 지금 당장 가격을 좀 매수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매집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뭐 제가 일일이 다 대응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저도 제가 뭐 그 모시고 있는 회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1대1로 계속 전화나 또는 뭐 채팅으로 계속 이렇게 잡아 드리지만 이렇게 뭐 유튜브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내가 한 5% 7% 정도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 그 목표가 달성하면 그만하시는 겁니다. 주식은 절대 욕심내면 안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에서 더 추세가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다, 또는 여기서 좀 더 기다려보자, 대응하자, 뭐 예를 들면 대응하는 방법도 제가 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나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게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 번호 010-4407-1778번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저희랑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다음은 조선주 관련된 걸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다음에 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요런 조선주 관련된 부분도 이제 우리가 올해 2022년도 호랑이 해에는 조선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계절성 테마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중요하지만 계절성 테마는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연도를 좀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